이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명단 작성, 이석수 뒷조사 등의 혐의도 역시 같이 혐의로 보고 있고요. 우병우 불법 사찰 방주 최윤수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겠죠? 예.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네 번째 소환 우병우, 이게 숙명이라면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다.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의 마지막 거물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병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숙명이라면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입니다 하고 포토라인 네 번째 서서 입을 열어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 좀 묘해요. 이게 숙명이라면 뭐 사진 찍히기가 숙명은 아닐 거고 헤쳐나가는 것도 좀 이상해요. 뭐 저 벌을 받을 게 있다면 그걸 감수하는 것도 제 몫이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헤쳐나갈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걸린 혐의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아들 꽃보직 특혜, 처가땅 특혜 매매, 불법 사찰 혐의, 블랙리스트 혐의,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세월호 수사방해 등등 이루 열거하기가 바쁩니다. 이번엔 기필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까요? 최연수 전 국정원 2차장 지금 속보 전해드린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추명호가 국장이죠. 전 국정원. 우병우의 비선 보고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거죠. 뭐. 추명호 전 국장 민정수석실서 하라고 하니까 저는 한 건데요. 그 통상적인 업무 아니에요? 이석수 전 특감 감찰 섭섭하다고 저한테 항의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특혜잖아, 우병우. 이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시죠. 네 번째 소환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사찰 지시하시고 비선 보고 받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거 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국정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잠깐 나가는 동안에 한두 번 보니까 이것도 의견들이 다르시네요. 준비된 박상현 박사부터. 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숙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워딩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으니 내가 혼자 아무리 우겨본들 또는 주장해본들 안 되는구나. 큰 권력이 바뀌었으니 내한테도 결국 책임을 묻는구나. 숙명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속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치 탄압 또는 지난 정권에 있는 인사들 탄압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이제 바라겠느냐. 그 정권이 무너졌는데 내가 당당하게 임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는 생각이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얼마 전에 검찰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이번이 마지막 승부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거 더 이상 언제까지 이번에도 끌어요? 만약에 안 되면 더 이상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잡아 넣고 싶은 게 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내 숙명이 아니고. 네, 저는 최고 난이도의 마지막 관문을 헤쳐나가는 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나 한번 붙어보자? 이전과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달리 구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지금 비치고 있고요. 그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의 최고 난이도 그 제일 높은 레벨이 92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가시라는 이름의 그 기사 캐릭터가 달성하는 예. 레벨인데 저거 올라가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힘들어요. 근데 아마도 이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을 그런 식의 이 검찰이나 이 국정농단 관련된 사범에 대한 수사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그 최후의 일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서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닌 걸로 저 들렸거든요. 예, 그렇게 보셨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안 리니지 레벨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잘 아셔서 한번 궁금해서. 서양호 소장 쓰셨어요? 네. 예.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은 사실상 운명 공동체였죠. 그래서 검찰의 현직 검사가 우병우 전 수석에게 그 수사 속보를 검찰의 수사 방향을 알려주면서 대비책을 세워서 그동안 삼전 사기로 빠져나왔는데 아마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우리 검찰하고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은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더리 같은 운명체다. 네. 이게 숙명이다. 예. 헤쳐나가는 것도 제목이다라는 것은 네.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래서 몇 명이 내부 고발자들이 찍혀 나가서 네. 부지불식간에 압수수색하고 했지만 결국은 우병우 검찰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체로 나는 이번에도 네.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무슨 듭니다. 검찰공화국 대통령은 줄 아나 봐요. 뭐 한마디를 왜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가요? 저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검찰하고 우병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100년 해료를 한다고요? 네, 검찰하고 우병우가? 내부에 있는 검찰의 그 현재 적폐 검찰들을 그 뜻하는 것이겠죠. 예. 아, 그 정권만 바뀌면 또 우리 세상 온다? 네, 검찰이 우병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에 존재하는 우병우 라인들은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신 김광덕 부장은 제가 어떻게 보세요? 존경하는 서 소장님은 항상 서 소장님 분석에 대해 100% 공감해 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오늘 상당히 뉴스와이도 품위 있게들 하시네, 패널들이. 예. 그대로 이 국어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느끼는 이게 숙명이라면 예. 받아들이고라는 말이 일단 있게 이게라는 게 뭐냐? 예. 이 구속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속을 2번 피해왔고 지금까지 3번에 소환됐고 이번 4번째인데 아, 구속을 뭔가 예감하고 이게 있다? 구속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라는 말은 이제는 그렇게 꼭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예, 예.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예. 2번의 구속을 피했는데 이제 도도한 그 정권이 바뀌어서 도도한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내가 없다. 이제 나의 강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3번째, 4번째 이 강은 내가 패싱을 하기 어렵다 이제. 아, 그 레이저 눈빛이 오늘 긴 한숨을 쉬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전에는 긴 기자들한테 한숨. 레이저 눈빛을 줬다가 네. 바로 표정에 드러납니다. 오늘은 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 예. 바로 거기에 구속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원하지 않지만 예. 그다음에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구속을 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구속을 해든 당하든 안 하든 그거를 어떻든 헤쳐나가는 것도 나의 몫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과거와 달리 구속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어느 정도 절감하는 거고 그걸 피해보려고 노력하겠다는 뜻도 어느 정도 밝힌 그런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어떻든 요번에는 아, 마무리 이제. 패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기, 누가 안 하셨죠? 김현성 부원장? 네. 그 최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압수수색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황스러운 핸드폰하고 차량, 자동차하고. 핸드폰. 예. 그 이유가 이제 우병우를 돕는 검찰 내에 핵심 관계자가 있다. 라는 쉽게 말하면 빨대가 있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때부터 좀 자포자기 심정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 얘기가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가면서 했던 얘기의 핵심은 저는 김광덕 본부장님의 앞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구속은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뒷부분에 헤쳐나가는 것도 내 몫이다. 이건 지금 상황이 뭔가 부당하고 내가 뭐 투사로서 이걸 이겨내겠다라는 뭐 그런 아주 오기와 아주 그냥 어찌됐든 그 지금까지 보여왔던 공감력 부족이 딱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능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흔쾌한 수능의 자세는 수능하겠다.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우병우 수석이 상당히 이번에 그 정치적으로 잘 대응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숙명이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 개인적으로 빠져나갈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건 상당히 나는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시장이다.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 예? 나중에 정치하겠네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예. 아, 진짜로? 이미 상황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요? 우리가 조금 이따 좀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이는 엊그저께 어떻게 했어요? 사형시켜. 그냥 탁 퍼져가지고 날 사형시켜라 이러잖아요. 네. 우병우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사실은 좀 밉상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국정농단을 이게 지금 흘려보낸 그런 죄는 있지만 지금 딱 보니까 야, 저 정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데
결연한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받는 거다라는 거를 이게 숙명이라면 알수 얘기한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잡혀갈 것 같다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신 김광덕 기자님 이게 아니라 왜 꼭 걸어요, 누구를. 미안합니다. 좀 품있게 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차명진 전 의원님. 그러니까 좀 이게 품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 탄압받는 유상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헤쳐나가겠다. 딱 이게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처음 수사받을 때는 예? 당당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예. 뭐냐면 탁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참 이게 힘들지만 내가 헤쳐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림이 뭐냐면 이게 착 지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3명의 그래, 특검을 이게 거쳤잖아요. 소명이면 내가 근데 한 명이 지금 받아야죠. 뒤에 박찬호 특검이 또 이제 오고 있잖아요. 아니, 예. 특별수사본부가. 자, 이것까지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지친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저기 올드보이에서 보듯이 예. 올드보이 다 이기면서도 다 지친 표정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만만치 않을 거다. 분석하고 그게 의견이 다르지 않은데 자꾸 남하고 같은 걸 찾아야지. 자꾸 미안합니다. 예. 다른 점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가까이 잘 안 보여요. 열심히 들으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뭘 다르다고.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에서 또 하여튼 여러분 답이 궁금해지는데요. 최윤수 전 2차장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병우는 왜 계속 모른다 왜 최순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또 들어서 이걸 질문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 보고 오겠습니다. 추명호 국장이 비선 보고하는 거 알고도 묵인하셨습니까? 검찰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찰 내용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과 무슨 내용 말하셨나요? 혹시 그 추명호 국장 비선 보고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상관이셨잖아요. 뭐 따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하여튼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일 국정원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차장으로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 네, 오늘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조사한 후에 그래도 좀.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그리고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고요? 본 적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최순실 그런 없이 사건이었습니다. 정윤회가 있습니까? 두 분이 뭐 부부 사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준비된 분부터 길지 않게 박상현 박사님 준비되셨네요. 네. 국정원에서 청와대 주변의 인사들을 청와대 정무수실에 보고하는데 이 엄청난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최순실 얘기를 뺐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국정원이 아니죠. 그죠? 그냥 동네에 있었던 조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국정농단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최순실 얘기를 싹 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이 아닙니다. 보고했겠죠. 보고했고 그러면은 우병우 전 수석은 맨 처음에 앞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처음부터 최순실 모릅니다. 계속 이랬어요. 이제 와서 안다고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한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최순실이요? 모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선 보고 대상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죠. 뭐 좀 특별했으니까 최순실은. 김현성 부원장 생각은? 예. 저는 뭐 이걸 이제 우병우 스스로 이게 돌려버리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농단했던 국정농단의 주범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는 종범이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저는 이분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숙명처럼 구속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면 어떤 벌을 받는 게 가장 나한테 유리하냐. 형량에 있어서 내가 어떤 죄 정도는 받아야 가장 이제 이후에 내 행보에 좀 문제가 없냐라고 봤을 때
있는데 뭐 전문가니까 잘 이런 알겠죠. 헌법과 민주주의 농단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예. 미래가 없거든요. 우리 차명진 의원님 뭐 정치 한다고 예측하셨는데 예. 이제 그 정치를 하더라도 이 민주주의 헌법을 농단했던 탄핵의 주범이다라고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이게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관리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몰라야 되죠, 사실은. 우병우 씨 입장에서는 예. 최순실을 몰라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상황을 왜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하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 그게 가장 문제점이고. 아, 답답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영장 기각되고 지금 거의 지금 정말로 바닥까지 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이번에 좀 제대로 입증을 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예. 모를 수가 없다라는 그럼요, 거를 좀. 당연하죠. 예, 예. 그럼 저 서영호 소장 네. 생각은? 아, 이게 좀 우리 많이 드러났지만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과 국정원은 완전히 우병우 사단이 장악한 걸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이자 절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익국장도 추명호 국장도 우병우 수석이 심은 우병우의 사람, 오죽하면 2차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우병우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석수 감찰관 감시도 직접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소나기에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최순실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아랫사람, 차은택, 고영태 이런 사람들은 감시의 대상이지만 윗사람, 최순실은 심기를 보살피고 자기의 생사 여탈감을 진 사람, 상급자로 본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로 뭐 비선 보고하고 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부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김광덕 부장은 어떻게 쓰셨어요?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잘 알았을 거로 저는 보이고요. 아, 예. 근데 왜 그러면은 계속 모른다는 전략을 펴고 있을까? 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민정비서관이 된 후에 민정수석이 됐죠. 예. 그 과정에서 우병우의 장모하고 최순실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골프장 가서 예, 예. 골프 쳤다는 얘기는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네, 그러한 것들이 작용이 돼서 저는 됐을 거라고 보고. 예. 근데 민정비서관을 하는 순간 처음부터 안 겁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이게 화약고가 터진다면 그 뇌가는 최순실이다. 그리고 이 소위 그걸 넘버1이라고도 하고 넘버2라고 그러는데 권력 서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넘버1이고 넘버2인 셈인데 이 넘버2에서부터 많은 박근혜 정부 최소한 정권이 끝난 뒤에는 문제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때 탄핵까지 예상은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앉아가지고 지진이 온다 이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정비서관 할 때 이미 이거 박근혜 위험하다. 정부의 문제가 나중에 터질 때는 무조건 최순실로부터 시작된다. 그 뇌관은 최순실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관리 모드로 들어갔고 최순실과는 가급적 직접 연락하지 않고 그랬을 것 모르는 같아요. 거로 계속 절대로. 그다음 전략이 폈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도 쉽게 꼬리를 잘하는 사이인데 물적 쉽게 증거를 꼬리가 잡히지 남길 않고 사람이 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은 모른다고 안 했죠? 우병우가. 대통령도 모른다고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누구시죠? 그거는 모두 다 공개석상에서 다 본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관리만 하지 말고 박 대통령 부장이 좀 더 박근혜 대통령 관리를 좀 잘해드렸어야죠.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먼저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무슨 역작을 그리셨나? 시간이 좀 걸리셨네요. 아, 예. 뭘 그리신 거예요? 그 우병우가 최순실을 모르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최근에 우병우가 민정수석이라면 사실은 국정원으로부터 사실은 이 내정에 관한 보고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우병우가 그거를 악용하거나 이제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모른 척한 경우가 문제인데 저는 최순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요. 사실은 최순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정하게 최순실의 그 정보를 일부러 흘려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흘려버리는 것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1차적으로 성공을 한 게 정윤회 문건 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성공했죠. 성공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병우가 공식적인 요 문을 통해서
최순실이 오가지 않고 비공식적인 문을 통해서 최순실이 오가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다 쉽게 관리하는 얘기하면 거죠. 박근혜 대통령처럼 최순실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서면 보고를 안 받고 제가 볼 땐 구두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 지가 혼자 나라 걱정 다 한 거예요. 네. 최순실 대통령 위에 최순실이라고 박관천이 얘기했는데 아마 속으로는 그 뒤에 내가 있는데. 그리고 원래 그림 저희가 드린 거에는 모자는 없었는데 왜 씌우신 거예요, 모자를? 아, 이제 공식문에 을 지키는 이제 경비, 우병우 책임, 요 공식문은. 근데 비공식문은 우병우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예. 붓 하나하나에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네요. 다 의미를 이렇게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저렇게 흘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원인 제공자는 최순실이지만 실제 이거를 국정농단을 실제적으로 모양을 만든 사람이 우병우 씨예요. 이게 자기가 이 정보를 분명히 알았으면 손을 썼어야죠. 예. 그리고 국정원은 어떻게 할까? 지금 저 딱 한마디만 최은수 네 말씀하십시오. 딱 한마디만.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략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도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석사 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만 중심을 잡았다고 얘기하면 판이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민정수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인데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변호하기 위해서는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최순실을 알았다고 얘기하면 모든 판이 뒤집어지는 거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호랑이한테 올라탄 겁니다. 끝까지 사진이 나와도 그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추명호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하셨는데 추명호가 무슨 국장 했는지 아시죠? 국익정보국장이었습니다. 국익정보국장. 다시 봐도 이거 웃기지 않아요? 국정원도 바꾼다니까 그 얘기는 잠깐 이따 해드릴 텐데 국익정보국장이에요. 타이틀이 국익정보국장을 한 건지 사익정보국장을 한 건지 도대체가 이것도 개명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 개명 얘기도 이따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 속보를 검찰의 수사 방향을 알려주면서 대비책을 세워서 그동안 3전 4기로 빠져나왔는데 아마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우리 검찰하고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은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더니 같은 운명체다. 이게 숙명이다. 헤쳐나가는 것도 제목이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래서 몇 명이 내부 고발자들이 찍혀나가서 부지불식간에 압수수색하고 했지만 결국은 우병우 검찰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체로 나는 이번에도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공화국 대통령인 줄 아나 봐요. 뭐 한마디를 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저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검찰하고 우병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100년 해료를 한다고요? 검찰하고 우병우가? 내부에 있는 검찰의 현재 적폐 검찰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권만 바뀌면 또 우리 세상 온다? 네, 검찰이 우병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에 존재하는 우병우 라인들은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무한하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신 김광덕 부장은 제가 존경하는 서 소장님은 항상 서 소장님 분석에 대해 100% 공감해 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오늘 상당히 뉴스와이드 품위 있게들 하시네, 패널들이. 네. 그대로 이 국어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느끼는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라는 말이 일단 있게 이게라는 게 뭐냐? 구속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속을 2번 피해왔고 지금까지 3번에 소환됐고 이면 4번째인데. 구속을 뭔가 예감하고 있다? 구속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라는 말은 이제는 그렇게 꼭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었고 그래서 바라겠느냐. 그 정권이 무너졌는데 내가 당당하게 임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는 생각이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얼마 전에 검찰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번이 마지막 승부다. 그렇겠죠. 근데 더 이상 이번에도 만약에 안 되면 더 이상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잡아 넣고 싶은 게 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내 숙명이 아니고? 네. 저는 최고 난이도의 마지막 관문을 헤쳐나가는 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나 한번 붙어보자. 이전과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달리 구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지금 비치고 있고요. 그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의 최고 난이도 그 제일 높은 레벨이 92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가시라는 이름의 그 기사 캐릭터가 달성하는 레벨인데 저거 올라가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힘들어요. 근데 아마도 이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을 그런 식의 이 검찰이나 이 국정농단 관련된 사범에 대한 수사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그 최후의 일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서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닌 걸로 저 들렸거든요. 그렇게 보셨네요. 그리고 그렇게 리니지 레벨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잘 아셔서 한번 궁금해서. 서영호 소장 쓰셨어요? 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은 사실상 운명 공동체였죠. 그래서 검찰의 현직 검사가 우병우 전 수석에게 그 수사예요? 이석수 전 특감 감찰 섭섭하다고 저한테 항의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특혜잖아, 우병우. 이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시죠. 네 번째 소환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사찰 지시하시고 비선 보고 받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거 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국정원의 이석수 특별검찰관 불법 사찰 지시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 잠깐 나가는 동안에 한두 번 보니까 이것도 의견들이 다르시네요. 준비된 박상현 박사부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숙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워딩이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상당히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으니 내가 혼자 아무리 우겨본들 또는 주장해본들 안 되는구나. 큰 권력이 바뀌었으니 내한테도 결국 책을 묻는구나. 숙명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속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정치 탄압 또는 지난 정권에 있는 인사들 탄압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이제 바라겠다. 이제 그동안 두 번의 구속을 피했는데 이제 도도한 그 정권이 바뀌어서 도도한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의 강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 강은 내가 패싱을 하기 어렵다 이제. 그 레이저 눈빛이 오늘 긴 한숨을 쉬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전에는 기자들한테 레이저 눈빛을 줬다가 바로 표정에 드러납니다. 오늘은 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거기에 구속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원하지 않지만 그다음에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구속을 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구속을 당하든 안 하든 그거를 어떻든 헤쳐나가는 것도 나의 몫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과거와 달리 구속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어느 정도 절감하는 거고 그걸 피해보려고 노력하겠다는 뜻도 어느 정도 밝힌 그런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는 마무리 이제 패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기 누가 안 하셨죠? 김현성 부원장. 그 최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압수수색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황스러운 차량, 핸드폰. 그 이유가 이제 우병우를 돕는 검찰 내에 핵심 관계자가 있다라는 쉽게 말하면 빨대가 있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때부터 좀 자포자기 심정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 얘기가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가면서 했던 얘기의 핵심은 저는 김광덕 본부장님의 앞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구속은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뒷부분에 헤쳐나가는 것도 내 몫이다. 이건 지금 상황 이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명단 작성, 이석수 뒷조사 등의 혐의도 역시 같이 혐의로 보고 있고요. 우병우 불법 사찰 방주 최윤수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겠죠?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네 번째 소환 우병우 이게 숙명이라면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다.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의 마지막 거물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병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숙명이라면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입니다 하고 포토라인 4번째 서서 입을 열어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 좀 묘해요. 이게 숙명이라면 뭐 사진 찍히기가 숙명은 아닐 거고 헤쳐나가는 것도 좀 이상해요. 뭐 저 벌을 받을 게 있다면 그걸 감수하는 것도 제 몫이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헤쳐나갈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걸린 혐의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아들 꽃보직 특혜, 처가 땅 특혜 매매, 불법 사찰 혐의, 블랙리스트 혐의,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세월호 수사방해 등등 이루 열거하기가 바쁩니다. 이번엔 기필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까요? 최연수 전 국정원 2차장 지금 속보 전해드린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추명호가 국장이죠. 전 국정원. 우병우의 비선 보고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거죠. 뭐. 추명호 전 국장 민정수석실서 하라고 하니까 저는 한 건데요. 그 통상적인 업무